강홍구 작가님이신데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긴 시점부터 인간과 녹색의 대결은 시작되었다. 인간이 개발의 삽을 들면 녹색은 자취를 감추고 반면에 인간이 세운 것들이 멸망하면은 슬그머니 녹색이 되살아나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번창했던 문명일지라도 흔적조차 없이 녹색으로 덮어버리고 만다. 강홍구 작가의 녹색 연구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녹색이라는 단어가 생성해내는 다양한 의미와 이데올로기에 주목한 강홍구 작가의 녹색 연구는 공간에 대한 사람의 욕망, 나아가 녹색에 대한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런 데 화단 바꾸고 나무 심고 심고 인간의 본능이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해요? 베란다에 화단 가꾸잖아요. 인간의 본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인들의 농업 본능도 흥미롭다. 초록빛, 회색의 도시 풍경은 기억과 정서를 소환한다. 눈앞의 풍경을 사진을 찍고 자신의 기억 속 파편들을 그 사진 위에 그림으로 그려놓는다. 녹색에 대한 작가의 감정과 해석을 표현한 작품이다. 강홍구 작가는 일단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그걸 흑백으로 캔버스 천에다가 프린트해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칼라를 자기가 입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과 회화를 융합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입니다. 21쪽 요 밑에 한번 볼까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대도시 서울에 대한 작업을 하는 참이었다. 서울에서 고층 건물과 재개발 직전의 남루한 동네가 부딪히는 장면이 흥미로웠다.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현대시 마천루들과 여기가 서울인가 의아할 정도로 낙후된 동네가 근접해 있음을 보면서 이 현장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보여줄까 고민했다. 그러다가 한 고층 건물에서 송현동 공투를 내다보기로 했다. 몇 번 소유주가 바뀌면서 서울의 중심인 요지, 옛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 자리였던 곳이 공투로 남았는데 그 사이에 공투는 녹색으로 덮여가고 있었다. 이때부터 서울의 공투에 차가 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든 아직 개발되지 않고 빈투로 남은 서울의 곳곳을 기록했다. 물론 그 공투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개발되는 현장 언젠가는 공투가 다 개발되겠죠. 여기도 보면 이미 여긴 개발되어 있고 빈민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부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홍구 작가의 고향은 전남 신안의 의도이다. 목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목포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했지만 결국 6년 만에 사표를 냈대.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했어요. 1학년으로. 예치김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니 1990년 30 중반이었다. 그 보세요. 거창한 학아의 꿈이 있었다기보다 적어도 교사로 평생 사는 것이 내게 맞지 않다는 생각. 아무튼 이건 아니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인생의 길을 확 바꿨다. 딱 한 번 그림 전시회를 끝으로 90년대 중반부터 그는 사진을 찍고 그 위에 페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은 너무 낡고 오래된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체의 압력이 너무 세서 무겁다고 할까요? 그때 사진이 다가왔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젊은 예술이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란 점이 매력이었어요. 그래로 그림 그리고 싶은 욕망이 남아 사진에 투사된 것이 나의 직업의 작업 방식입니다. 사진과 그림 사이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손현동입니다. 제주도 4.3 작업입니다. 2019년 제일 위에 보면 2019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토해낸 첫 마디는 나 죄 없수다. 제주도 사투리죠. 나 죄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숱한 세월을 죄가 없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사람들,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주름 가득한 90의 나이가 되어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부서진 개인의 아픔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보면 2017년 4월 재심을 요구하는 재판이 시작되기 2달 전에 이규철 작가는 4.3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 재판에 신청한 수용인들은 모두 18명, 생존자는 30명 정도였으나 나머지 12명은 세상에게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진 찍지 못했대요. 이규철 작가가. 1년 동안 그냥 들어드리기만 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구나. 들어드리는 게. 이분은 4.3 사건으로 징역을 1년 사신 분이시고요. 이 남자분은 징역 15년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징역 1년을 사셨고, 이분은 징역 7년을 사셨던 분입니다. 부산 형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16세 소녀는 무서움에 질려 산속을 헤매며 연명하다가 결국에 붙잡혀 두들겨 맞고 형무소로 보내졌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7년을 옥살이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평생을 시시하며 살아온 그런 분들의 인물사진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좌절, 체념,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허탈감 같은 것이 배어 나온다. 여러분, 이거가 4.3으로 죽으신 분들의 묘역입니다. 백조일손 묘역입니다. 해석하면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한씩 죽어 누구의 시신인지는 모른 채 같이 묻혔다. 무덤도 같다. 제사도 같으니 자손이 흔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백조일손 묘역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 경력으로 자식들까지도 사회 진출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가장 탄압받았던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우리 역사상 정말 탄압받았어요. 그리고 이 봉건 시대, 왕정 시대에서는 자연 생산물이 풍족한 지역일수록 수탈의 지역이에요. 제주도에는 그 수산물이 풍부했잖아요. 전복이나 이런 거. 그거 따갖고 다 그 왕조에 바치고 사려부에 바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들 먹지도 못하고. 수탈의 지역이었죠. 기양 가는 지역이었죠. 그 제주도는 일제시대 때도 굉장히 수탈이 심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제주 해녀분들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원정 그 물질을 갑니다. 사실 그 제주도에서 일제 저항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워낙 수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도 많이 했던 곳이 제주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자익들이 지배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의 제주지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할을 잘해요, 그때는. 장악력도 있고, 치안도 잘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단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제주도가 제일 먼저 돌고 일어납니다. 50 총선거를 반대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서 나온 게 제주도 4.3입니다. 그렇게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었는데, 그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최소한 2만 명 이상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죽긴 했는데, 그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임시정부가 부산으로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부산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로 옮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주도로 옮겼을 때 불안한 게 뭐였죠? 제주도 4.3 때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던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부산에서 제주도 옮기기 전에 그 희생자 가족들을 이유 없이 잡아서 또 학살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리고는 제주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을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
그 여순 사건 자체는 뭡니까? 제주도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주둔 부대를 제주도로 파견하려고 하니까 여수 주둔 14연대에서 우리는 같은 민족을 죽이러 갈 수 없다고 해서 군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순 사건이거든요. 여수 순천 사건. 그게 다 분단과 통일 과정, 전쟁으로 다 연결되는데 그 제주도가 그렇게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픔을 가진 곳이고 육지에서는 여수가 그렇게 수탈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수도 수산물이 풍부하거든. 땅도 기름지고. 지금처럼 제주도와 여수가 번영한 때가 역사상 없었어요. 저 핍박받았던 지역이 보상을 받는구나,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제주도 4.3을 민주 의거로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 제주도 4.3 기념관도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제주를 가면. 그런데 여순 사건은 아직까지도 그런 정부로부터 공식적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게 이제 아직 우리나라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 여순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명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